안녕하십니까, 이강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릴 적에 보았던 또 느꼈던 것을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때에 저는 국민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대구에서 외과 의사로 개업을 하고 계시던 부친께서는 병원 개업에 제안을 받으셔가 주거 제안을 받으셨죠. 받으셔가지고 시골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의원을 차리고 이제 의사 생활을 하는 것이죠. 저는 당시 국민학교 3학년 몸으로 대구에 있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주말이면은 아버님이 계시는 시골에 가곤 했습니다. 그때 1960년도 초반에 대구 군교의 시골은 의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할 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래 한우, 그래 곱는 거라든지 이런 상처가 생기면은 제때 치료를 하지 않아서 그 살속으로 고름이 차이고 뼈까지 그 고름 주머니가 차이 올 때야 환자분들이 그 병원을 찾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만큼 의료의 사각지대였지요. 기껏해야 이명리의 고약이라든지 뭐 안티프라민 정도 바르고 고통을 견디고 나으려고 하던 것이 당시 농촌 시골의 그 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그 살 속에 고름이 차이게 되면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여 고름이 차이게 되면은 그 안에 칼을 대고 고름 주머니를 끄집어내고 또 깨끗한 소독된 가스를 안에 넣어서 그 새살이 돋을 때까지 그 가스가 계속 이제 교체가 매일매일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벌써 세월이 흐른 지가 60년도 넘으니까 많이 바뀌었겠지요. 이와 같이 병균이란 것, 암이란 것은 그 근본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힘들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점인 20대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고 주요 양당의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한쪽은 대장동 의혹 한쪽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이러한 이 두 가지 의혹 사건들이 양당 후보들에게, 참으로 국민들에게 더욱더 가깝게 다가가고 정책적으로 국민들에게 참 공감을 일으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의 그 방해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의혹 사건은 설계 당사자가 여권의 후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더 크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특검을 해야 된다. 60% 이상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에 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통하여 또 여권의 이재명 후보는 현재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정체가 되어 참으로 상당한 공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야권의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든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의혹 사건의 그 눈 때문에 그 효과인지 많은 지지율 상승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민주당 내에서 선대위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젊은 당뇨들 또 초선 의원들이 선대위 구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어떻게 이 개선을 해보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후보 자신이 또한 선대위의 구성 멤버들에게 독려를 하고
좀 열심히 하라고 하고 뭐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은 바로 주택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부동산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국민의 삶 속에 아주 깊은 의식 속에 이 문제만큼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는 그 강렬한 욕구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박스권의 정체는 어떠한 선대위의 어떤 운영 문제라든지 또 선대위 구성 멤버들의 노력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도 그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성남 대장동 화천 대우 사건의 의혹이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권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고발 사주 의혹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의 후보는 어차피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장동 의혹 사건이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나 이것에 대하여 양특검을 수용하고 하루속히 국민들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이 특검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더욱더 그 진상을 소수히 알고 그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기고 국민들이 마음이 개운한 국민들이 신바람 나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양당의 주요 후보들이 특검을 수용한다는 것, 그 역시 또한 국민에 대한 봉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물론 항생제로 엑스레이 효과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또 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암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도려내야 됩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도려내지 않고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할 때 우리 국민들은 굉장한 의혹의 눈으로 보고 이 국가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굉장한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당에서 내어놓는 좋은 정책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혹 사건의 본질을 이것을 해치지 못한다면은 헤쳐나가지 못한다면은 다른 모든 것은 주변머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대통령은 가장 갖춰야 될 것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도덕성과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진실된 규명을 하지 못하고 나간다면은 결국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쪽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또 다음에 정부의 전국은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양당의 주요 후보는 지금이라도 특검을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참 봉사하는 자세로 솔직하게 내어놓고 한번 국민들의 지지에 대한 결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 특검을 수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국가 지도자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혹을 가지고 이 선거를 계속 치루어 나간다면 정말로 필요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국민들에게 정견을 내어놓고 정책을 내어놓은들 그것은 국민들에게 그렇게 절대인 호소로 다가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호사가 되고 또 이렇게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된 훌륭한 역정을 겪어왔습니다. 서로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내어놓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때 그것이 도리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역시 그렇습니다. 9번이나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법시험에 성공하여 합격하여 또한 우리나라의 참 훌륭한 검사로서 국민들의 신망을 받아왔던 전 검찰총장입니다.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어느 분 하나 이 의혹에서만 자유로워진다면은 참 국민을 위해서 그 지지를 호소할 때에 각자 지지하는 세력들은 감동을 가지고 열심히 또 지지를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양당의 주요 후보는 대장동 의혹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하여 특검을 수용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클리어하고 참으로 공정하고 지도자의 덕목을 갖춘 지도자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어 남북 통일의 위대한 과학과 또 다변화하는 세계 외교에 수능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뽑고 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 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관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덕성이 있는 후보는 이 좋은 관료들, 좋은 학자들을 잘 아울러내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두 주요 양당 후보는 특검을 꼭 수용하여 줄 것을 주는 것이 이 국민을 위한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